안녕하세요. 엔젤러스 유튜브 채널 그리고 만들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아티스트 오리지널 펑크 OP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오랫동안 반스 신발 커스텀을 해왔고, 커스텀뿐만 아니라 그래픽 브랜드 콜라보라든지 라이브 페인팅, 그래피티 같은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반스와 함께 다양한 워크숍이나 행사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핫한 필수 아이템으로 신고 다니는 패션 트렌드이자 서브컬처 스케이트보드를 대표하는 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스라는 브랜드는 1966년 폴 반도렌과 그의 형 짐 반도렌, 이 두 명의 밴이죠. VAN이 합쳐져서 복수의 의미인 반스가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반도렌은 지금은 반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죠. 반스를 운영하기 전에 먼저 반도렌의 아버지는 고무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고무를 신발 중창에 덧대우면 좀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바로 그 공장을 나오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이자 최초의 반스 매장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별도의 스케이트보드 신발이라는 건 없었고, 스케이트보드의 거친 그립 테이프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운힐 할 때의 그 브레이크 작용을 위한 신발 마모로 신발이 쉽게 구멍이 나거나 밑창이 뚫리거나 하기가 십상이었는데요. 반도렌의 이런 최초의 고무 미드솔 덧댐은 스케이트보더들에게 큰 화제가 돼서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신발들은 국내에서 찍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 일일이 장인들에 의해서 맞춤 생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신발 주문을 하면 직접 발의 치수를 재서 저녁에 찾아가거나 했던 완전한 맞춤 수제 방식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어느 정도의 신발 몰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계로 인해 짠 하고 나오는 그런 신발이 아닌 말 그대로 의뢰인들만의 신발을 제작하는 커스텀 슈즈였던 거죠. 1970년대 스케이트보드와 더불어 히피, 메탈, 그리고 펑크락 등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는 큰 엔터테이너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기와 더불어서 반스 매장 역시 스케이터들과 펑크 키즈들의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죠. 살짝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때 얼마나 스케이트보드가 대세였냐면, 낮에는 서핑을 타는 서퍼들이 보드를 타고 파도를 이동하면서 크루징을 하고, 밤에는 몇몇 히피와 로컬들에 의해서 무단으로 빈집에 들어가서 수영장에 물을 빼고 그 안에 보울 스케이팅을 즐겼죠. 그리고 다운힐을 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백미러 등을 모조리 깨부시는 방망이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때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10대, 20대들의 전쟁 징집에 대한 두려움과 주류를 타파하고자 하는 반항심, 히피 주류 문화의 영향으로 반사회적인 움직임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런 사회적 흐름과 스케이트보드가 잘 맞물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76년도가 되어서는 드디어 스케이터에 의한 반스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토니 알바가 직접 디자인한 에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라 모델의 경우 최초로 등장한 어센틱 신발에서 좀 더 스케이트보드 퍼포먼스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발목 쿠션 패드가 들어가면서 많은 스케이터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때부터 짝짝이 신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스케이트보드 특유의 거친 사포 그립으로 인해서 트릭을 자주 하게 되면 신발 재질이 쉽게 닳기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반스 매장에서는 스케이터들을 위해 신발 한 짝씩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레귤러로 보드를 타는 스케이터는 주로 왼쪽 발을, 구피는 오른쪽 신발만을 구입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발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되려 어떻게 보면 패셔너블하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짝짝이로 구입하려면 신발을 두 컬러로 구입해야 하지만 반스에서는 간혹 리이슈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짝짝이 모델도 판매하곤 했어요. 1977년 그리고 78년 각각 반스의 첫 사이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올드스쿨이 등장을 하고요. 더불어 스케이트보드 최초의 하이탑 신발인 스케이트 하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 바로 슬리본의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리치몬드 하이스쿨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쇼펜이 체크 슬리본의 광 쪽으로 꽂혀서 이 신발을 신고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은 신발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스는 순식간에 본방석에 앉게 되죠. 제가 매출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 슬리본을 사갔다고 해요. 때문에 현재 반스를 상징하면 루트안스, 그리고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루트안스는 농담이었어요. 사이드 스트라이프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엄청 크게 사업 확장을 시작을 하고요. 스케이트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신발, 레슬링화, 등산화, 축구화 등등등. 뭔가 여러분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망테크가 이때부터 슬슬 타기 시작을 해요. 스노우보드와 서핑, BMX 등의 현재까지도 잘 나가고 있는 신발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신발들이 아닌 이상한 등산화라든지 어떤 다이빙 신발이라든지 별별 이상한 신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컨버스나 나이키처럼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신발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신발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도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퓨마 같은 신발이 대부분이었고, 대중들은 반스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확장이 돈으로 메꿔지지가 않아서 이때부터 엄청난 적자를 맞게 되죠. 물론 시기적으로도 스노우보드라든지 롤러 스케이트라든지 그런 열풍이 불면서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이때부터 반스는 돈 아끼려고 단 1센트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반스는 나이키나 혹은 아디다스처럼 TV 광고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물론 어떤 마케팅의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때부터 TV 광고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간 반스는 몇몇 사업을 남기고 대부분을 접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에 다시금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반도란의 삼촌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회사 주식과 반도란의 땅까지 팔아가면서 겨우겨우 노력한 끝에 간신히 은행빚을 갚아서 회사를 지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대들에게 급 인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주로 밴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드코어나 펑크락을 하는 밴드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마침 락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이게 어떤 락 페스티벌이냐면은 워프투어라는 멋진 그런 락 페스티벌인데,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락의 성지였고, 반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반스 주최로 완전히 인수가 된 워프투어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시작으로 서핑,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 BMX, 프리스타일, 모터크로스 등의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반스 신발을 신고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BMX의 그렉 힐이라든지 스케이트 메가램프의 토니 하크라든지, 이땐 사실 스케이트보드 신발 브랜드가 반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어요. DC라든가 퀵실버라든가, 그리고 이메리카, 서카 등 많은 보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반스는 그런 수많은 경쟁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스케이트보드와 다른 X 스포츠에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재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2년에는 스티브 까발레로라는 프로 선수가 반스 프로팀으로 합류를 하고 나서 그만의 시그니처 반스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초의 미드탑 버전인 하프캡 출시가 됩니다. 원래는 하프캡이 하이탑이었는데 보홀 전문 스케이터인 이 까발레로에게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하이탑이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국 하이탑 반스 신발을 자신이 직접 가위로 반을 자르고 잘린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보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 그만의 트렌드가 돼서 지금의 까발레로 이름을 딴 하프캡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현재 반스가 추구하는 DIY 신발 커스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자신만의 신발을 커스텀한 프로는 아마 이분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걸 또 브랜드가 믿고 출시까지 해줬던 것도 분명 타 브랜드와는 큰 차별성을 가진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밌는 건 이분의 나이가 현재 55세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울파크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에 행사를 했었을 때 직접 본인이 하이탑을 잘라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 보드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한국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하우스 오브 반스에서는 아직 제가 까발로를 보지를 못해서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00년대에는 다양한 문화 지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스 스케이트보드 파크 조성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토니 알바, 스테이시 페랄타, 제이 아담스 등의 이야기를 다룬 독타운의 제왕들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 영화 역시 반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죠. 이로써 반스는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독타운의 제왕이 스케이터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반스는 또 한 번의 큰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케이트 영화를 좋아한다면 독타운의 제왕들, 그리고 트래신, 본즈 브리게이드, 미드 나인틴스 등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2001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페스티벌,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워프 투어를 인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술과 서브컬처, 펑크락 등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락의 하향세일까요? 오랫동안 반스의 음악적 상징이었던 워프 투어는 2년 전 일본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2004년에는 현재 한국 반스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스 커스텀 컬처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반스 커스텀 웹사이트에서 런칭을 시작을 해요. 2012년도쯤 반스 코리아 본사가 들어옴에 따라 이 행사는 매년 하우스 오브 반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재작년이었을까요? 아시아에서 하는 반스 커스텀 컬처 우승자가 한국에서 뽑혀서 진짜로 신발이 나오기도 했죠. 반스 커스텀 컬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패션 디자이너의 수많은 색상과 패턴 조합을 활용을 하여 자신만의 클래시코 슬립온을 확립을 하고, 그해 10월에는 올드스쿨도 이용이 가능해지죠. 이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반스 신발을 전시를 하고, 그 신발들을 선정해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많은 상금과 보조금 1만 달러를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를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하우스 오브 반스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제안을 전 세계로 통일시켜서 커스텀 컬처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죠. 그 뒤로는 반스 서프 대회, 반스 스노보드 대회와 스노보드 부츠 제작을 하고, 아울러 스노보드 프로팀까지 창단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콜라보레이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어떤 나라에서도 가장 큰 연간 행사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도시에서 하우스 오브 반스가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죠. 동시에 익스트림 스포츠, 그리고 언더씬과 서브컬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등이 현재에도 반스가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시대가 흐르고 반스에서도 많은 신발 라인이 등장을 하는데, 반스 볼트 라인, 반스 OTW 라인, 반스 일본 저펜 라인, 반스 신디케이트 라인 등의 다양한 브랜드 라인이 있었으나, 현재는 ABC 마트 에서 관리하는 일본 라인을 빼고 전부 통합이 되고 프리미엄 라인만이 유지되고 있어요. 정확히는 볼트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반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땠나요?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을 알고 있는 얘기라서 어쩌면 좀 식상해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프림이나 스투시, 그리고 팔라스까지 하나같이 스케이트보드와 서브컬처가 엮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반스 역사를 들으면서 적어도 이들의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공통적으로 추구를 하는지 알게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힙스터나 유행을 추구하는 핫피플도 좋지만, 반스에서 추구하는 오프더월 이라는 10년처럼 자신만의 컨셉을 잃지 않고 어디에 휘둘리거나 눈치 보지 않는 자신만의 뚝심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멋지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 반스의 역사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반스 아티스트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스 소속 작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앞으로도 커스텀 채널 그리고 만들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